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유에 관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 우유에 관한 계산 문제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우유 그냥 없으면 떨어지면 가서 옆에 가서 마트에서 사오면 되지. 뭘 이걸 또, 우유가 없다고 해서 우유 대신에 물이라든지 분유로 대신하는 계산 문제를 왜 푼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문제는 이 이론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알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론이에요. 미국 이론. 나중에 이제 레이어 우리 편에서 이제 계산 문제 또 같이 볼 텐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마트가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또 쉽게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우유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유를 이제 분유 형태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실적에는 왠지 계산하면서도 좀 안 맞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이 문제가 간혹 나오니까 또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우유의 성분과 비율입니다. 이제 우유의 구성 성분과 비율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느냐 하는 걸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유는 크게 고용분과 수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유의 고용분은 10%, 그리고 수분을 90%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 고용분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지방 함량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인데 3.3% 정도예요. 3.3%. 그래서 지방 함량 여기 뭐 우유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책은 3.4 뭐 이렇게 3.3 이렇게 되어 있지만 3.3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방은 뭐 많은 것도 3.6도 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 3.3으로 나왔어요. 3%대의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당이 또 많이 들어 있죠. 4.7% 정도, 거의 5%대에 가까운 유당이 들어 있고, 우유에 들어 있는 동물성 탄수화물이죠. 동물성 당류, 그리고 이제 회분이 0.7% 정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유의 고용분과 수분으로 나누었을 때 수분 함량이 그냥 일반적으로 90%, 그리고 고용분은 10% 이렇게 암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만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1000g을 분유로 대신할 때 얼마 들어가냐 이런 문제죠. 그러면 10%라고 했으니까 1000g 곱하기 0.1이죠. 아까 10%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10 나누기 100 하면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문제, 그러나 가끔 나오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중학과입니다. 중학과 문제인데 이제 팽창제 편의 이제 중학과. 이 문제는 가끔 나오는데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계산도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조금 번잡스럽게 좀 어렵죠. 자, 제일 먼저 중학과를 먼저 암기해야 됩니다. 중학과. 우선 먼저 중학과가 뭐냐, 뉴트럴라이징 밸류라고 하는 이 라이징 밸류라고 하는 이 중학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학과라고 하는 것은 산염제. 먼저 베이킹 파우더의 유래부터, 뭐 산염제 왜 뜬금없이 중학과 이게 먼저 중학과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중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중조. 자, 우리가 일명 흔히 이제 미국식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킹 소다라고 얘기하죠. 베이킹 파우더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들어보셨죠? 베이킹 소다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소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고 중조라고 합니다. 이 중조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가루라는 일본식 한자예요. 무거운 가루. 일반적으로 가루는 가볍잖아요. 근데 이 베이킹 소다만은 무거워요. 그래서 중조라고 합니다. 중조라고 많이 시험 문제 내요. 왜냐하면 중학과라고 하죠. 중조와 중학과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조 이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화학작용 후에 탄산나트륨이 남아요. 이 탄산나트륨이 남아서 탄산나트륨이 남아가지고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그 반죽을 알카리화 시켜요. 알카리화 시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카리성을 높이면 이제 반죽을 알카리성화 시키면은 이제 색이 진해지고 비누 맛이 나고 껍질색이 진해지고 여기 속도 진해지고 뭐 이런 부피가 커지고 지나치게 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산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는 산염제를 집어넣어요. 산염제. 그 산염제는 뭐냐면 산성의 염기 재료라는 뜻이에요. 산성을 띠는 염기 재료, 염기성 재료, 뭐 산염제, 뭐 산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산염제의 의도는 뭐냐면 중조의 잔유물을 중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산염제를 집어넣는데 계산할 때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산염제를 중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헷갈려. 산염제를 넣은 의도는 중조의 잔유물을 중화시킬 목적으로 집어넣지만은 중화가를 얘기할 때는 뉴트럴라이징 밸류를 얘기하는 이제 중화가를 얘기할 때는 기준이 산염제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산염제를 기준으로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왜 그러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산염제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이걸 이제 중조의 문제점을 개선한 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많이 들어봤죠?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의 문제점이 잔유물을 남는데 이 잔유물을 없애기 위해서 중조와 산염제를 집어넣고 이 중조와 산염제의 완충제로서 전분 혹은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이제 베이킹 파우더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도는 이 중조의 잔유물을 없애기 위해서 산염제를 집어넣은 거지만 중화가의 의미는 좀 달라요. 중화가의 의미는 어떻게 이제 정하냐면 이 산염제가 단순히 잔유물인 탄산나트륨을 중화시키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이 베이킹 파우더의 이 가스 발생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울 때도 굽는 초반에 작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굽는 내내 작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굽기 마지막에서 작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산염제의 종류를 달리하면.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원래 이제 베이킹 파우더는 중성제로 만들어져요. 중성 베이킹 파우더로 만들어졌는데 의식적으로 나는 베이킹 파우더, 산성 베이킹 파우더를 만들 거야. 알카리성 베이킹 파우더를 만들 거야 할 때도 이 산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중조의 양을 결정하는 게 산염제의 종류에 따라서 중조의 양이 달라져요. 산염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만 내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의 잔유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과를 산성화시키고자 할 때 이 중조의 양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염제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이제 뭐 교재에 잘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한번 전후 이게 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화가는 산염제 100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중조의 양이에요. 중조의 양. 그래서 산염제의 종류에 따라 중화가가 120도 있고 100도 있고 80도 있어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킹 파우더는 중화가가 120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이고 어떤 경우에는 80.
이렇게. 그러니까 산염제 어떤 종류의 산염제인지는 뭐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만 뭐 어떤 종류의 산염제를 집어넣는데 이 산염제는 중조를 120을 집어넣어야만 이게 수평이 맞아서 중화되는 거예요. 중화. 그러니까 pH가 7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염제는 산 100g에 중조를 몇 g? 100g을 넣어야만, 그러니까 100%죠. 100%로 하는 게 낫겠죠. 이제 100%에 100%, 뭐 이 정도. 예를 들어 뭐 80g에는 80이라는 것은 어떤 산염제는 100을 넣는데 중조를 80만 넣어도 중화가 되는 거야. 중화. 그러니까 산염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산염제를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조의 양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내가 이 기준을 알아야만 이 베이킹 파우더를 중성 베이킹 파우더로 만들어서 쓸 건지,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건지, 아니면은 산성 베이킹 파우더로 만들 건지, 알카리성 베이킹 파우더로 만들 건지를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저를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중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다를 이해해야 한다. 베이킹 소다, 탄산소, 나트륨, 중조 같은 말이죠.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화학작용 후 탄산 나트륨이 남는다 이거. 나트륨이 남아가지고 이 pH를 올려버리는 거. pH를 올리니까 이게 색이 누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염제를 집어넣었어요. 산염제를 집어넣고 산염제와 중조가 만나서 화학작용을 하지 못하게 완충제로 전분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든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요. 아셨죠? 이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좀 더 이제 이 베이킹 파우더의 여러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베이킹 파우더의 작용 속도를 조절하고 싶고 베이킹 파우더의 잔유물을 어떨 경우에 중조가 아닌 중성이 아닌 산성 혹은 알카리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아셨죠? 이것을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뭐냐면 산염제를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산염제의 종류가 다르면은 그 산염제의 잔유물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중조의 양도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중화가가 매번 100이 아니라 중화가가 120도 있고 100도 있고 80도 있고 그래서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저의 의미가 있다. 자, 중화가의 정리. 중화가란 산 100g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조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가 120은 산 100g에 중조를 120g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로 한다면 100에 120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중화가 80은 산 100g을 중화시키는데 중조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80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의와 그 이유,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